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어제 이준석 대표 회견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직격을 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 이런 압박까지 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자격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상 상태가 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전체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내 때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본인과 대통령의 관계들을 더 오해가 쌓이도록 이간질을 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그야말로 어떤 뭐 해결하는 방식은 소위 뭐 그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자들이 스스로 그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험지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집권 세력의 핵심에서 역할을 그만두고 더 낮은 자세로 변방으로 나가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네.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직접 지칭한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구를 떠나면 험지 출마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공박을 했는데요. 이게 윤핵관들의 심정을 대변한 겁니까? 대변하겠죠. 네. 이철규 그나마 이철규 의원이 반응을 한 건데 저는 뭐 충분히 저렇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낄 심정일 건데 근데 오히려 더 아픈 대목은 사실은 지역구를 뭐 옮기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대목이에요. 뭐냐면은 당신들이 입만 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따뜻한 장원, 네. 그 지방 호족적 위치에서 편한 데서 정치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나를 쫓아내 이준석을 쫓아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으니 한번 해봐라 올라가는지 능력을 보이라는 대목이 더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대목에서 정당 운영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윤핵관을 지칭했단 말이에요. 네. 저 대목이 좀 더 아파야 된다. 이준석이 없더라도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치를 새롭게 끌고 갈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게 오히려 윤핵관들의 숙제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어제 저도 뭐 굉장히 좀 불편한 심정으로 봤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런 소리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데모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의 신부에서 우리 국민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저렇게까지 이준석을 못 살게 굴었나 하는 느낌은 준다고. 이런 데 문제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윤핵관들은 정말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는 뭐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면서 이른바 배신감을 토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했다. 추후 만날 이유도 풀어야 할 오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별을 선언한 겁니까?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출연한 김용태 최고가 한 얘기가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 시대 담론. 네. 그 얘기는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그룹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나에게 불리하지 않다. 기존 세력들에 비해서. 따라서 굳이 결별을 하더라도 조금의 시간을 더 버틴다면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 웹 1.0에서 웹 3.0 시대의 변환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굳이 꼰대 정부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의 윤핵관들하고의 그렇게 뭐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정도의 마음 자세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흘 뒤 17일이 취임 100일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낼까요? 기자들이 100% 물어볼 거고 대통령 답변을 해야죠. 제가 네. 생각하는 답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제 속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자를 근선우 원내대표가 잘 운영하기에 당을 운영하기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좀 사적 대화가 노출됐습니다. 이 정도라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여당과의 관계, 국민의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에서 야당은 사실은 언론과 여론에 맡겨놓으면 좋은데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일사불란함을 요구하는 게 너무 쉬운 해법이에요. 네. 아시는 대로 미국도 대통령하고 정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처럼 뭐 정당 대표를 통해서 공천권을 가고 행사하거나 그게 아니고 또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참모장을 네. 내세워서 당을 우회 장악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 되면 대통령에게 맞서면 대통령의 지지를 대통령을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당내 경선에서 뿌리를 못 내리도록 네. 낙선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윤 대통령께서 저는 그분보다는 당내에서도 작은 이견은 존재할 수 있다. 네. 조용한 연못은 썩고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더 건전한 정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차기 선택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당내 세력 기반을 넓히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질세를 모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겁니다만 당 대표를 다시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과 연합해서 또 다른 어떤 분을 추대한다든가 이것저것 안 되면 새로운 또 신당을 만든다든가 김명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세요? 우선 제가 느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긴 기자연설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미세한 그 미시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보다는 그 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 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있고 일비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가처분 분이 인용될 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나 내 태도의 변화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했다고 네. 보여지고 조기 전당대회에서 아예 출마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경우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나 밖에서 투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처럼 12월 1일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6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네. 내부 때문에 싸움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기회가 돼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와 손잡든 오세훈과 손잡든 유승민과 손잡든 힘을 모아서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네. 끊임없이 말하자면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윤핵관들이 이준석의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네. 보입니다. 신성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절연한 거예요. 어제 선언 자체가. 저는 네. 왜 저렇게 강하게 나갈까? 아하, 나이가 있구나. 37이라는 저 나이. 앞으로 20년, 30년 정도 정치를 더 할 걸로 보면 길게 보고 가는 것 같다. 그래 결국은 이제 당내 혁신 투쟁에 몰두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당내의 건전한 비판적 목소리가 될지 또한 당내 총질 또 하냐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각오하고 가는 걸로 비춰지고 네. 이른바 흔히 말하는 뭐 신당 창당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너무 강한 거예요. 그 패배의 경험이라는 것은 네. 제3자들은 상상 못할 정도.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권력구조라든가 헌법 개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에 따라 맞게끔 그 전제가 이번에 충족된다면 다시 말해서 제3당과 4당의 가능성 내지는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당장 제가 보기에는 17일 날 저 남부 지방법원에서 만이라면 기각되면 기각된 대로 인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면 인용되면 네. 인용되면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비대위 의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다시 직무대행이 돼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언제 회복될 여지가 네. 지금 봐서 하는 거 봐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거고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가를 마치고 겸손 모드로 갔는데 지금 이제 수해에 대한 위기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윤 대통령 향후 어떤 선택,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본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상의 어떤 뭐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과 좀 다른 것은 인사에 대한 즉 참모진의 교체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선은 홍보 라인이나 나아가서는 비서실장 교체까지도 과거에는 뭐 최소한 6개월이 있어야지 교체하지 않겠냐. 아직 대통령실도 구성도 다 안 돼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당장이라도 교체를 그러니까 김은혜 전 의원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우선 홍보 라인부터 정확하게 또 대변실부터 정확하게 뭐 자기하고 더 마음에 드는 분들하고 다시 교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체 또 빨리 급하게 뭐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부 장관 네. 여러 가지 5세 부분이나 유보 통합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성과 주부들의 지지율 변화를 빨리 그 다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뭐 원포인트 어떤 개각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인선의 추가 이게 네. 가장 급선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한창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70% 이상 득표율을 보이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이쪽 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친문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투표 결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도 소멸했다. 모든 네. 변수가 있다. 혹시 언론에서 분석하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되는구나. 뭐 정해진 거고. 네. 지금 뭐 40% 콜리 당원만 이제 발표된다고 하지만 30%의 대의원, 그다음에 25%의 국민 뭐 여론조사, 5%의 일반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전당대회 8.18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의 뭐 대표 추대식 같은 네. 분위기로 갈 거다. 오히려 변화가 있다면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최고위원도 크게 흐름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당은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변하고 있다. 네. 김 의원님, 당원 개정을 놓고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또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던데요.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 원내대표가 옛날부터 같이 청년 시절부터 같이 뜻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벌써 거의 정해졌지 않습니까? 당원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박홍근 의원도 원내대표로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부분이라서 네.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굳이 당헌 개정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또 이재명을 위한 거 아니냐 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 당내 안에서의
여건 많은 어떤 당원들이 그 부분이 실제로 느낀다면 네. 보복 정치에 대한 인지가 느낀다면 당의 주류나 대표 입장에서도 그걸 끝까지 이렇게 당헌 개정에 막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당헌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중도층의 어떤 지지가 멀어지는 네.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세종 충청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리잖아요.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국민 여론은 좀 다를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그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만약 싫어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했을 때 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실제로 그러면 다른 후보를 통해서 혹은 박용진 후보를 통해서 한번 이겨보라 하는 그런 의지가 그렇게 북돋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도가 7대 2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론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압도적으로 이 판세를 흔들 수 있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선만 전 의원님, 당대표 선출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잖아요. 정쟁이냐 민생이냐 이제 여러 전망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5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0.24% 패배한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야당 대표가 된다. 야당 대표도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표가 되는 순간 영수회담을 요구해서 하겠다. 강대 강호로 가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부 리스크를 할 만한 걸 수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여야 간에. 타입의 의지가 별로 없어지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어찌됐건 강대강 대결로 갈 걸로 보는데 민주당이 좀 더 현명하게 한다면 말하는 대로 민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야당답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훨씬 더 저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의대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본인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수해 대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말하자면 협치라든지 역으로 윤 대통령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너무 지나친 말하자면 그 좌파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진단 감사합니다.